김현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난 이야기여가지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죠. 그쵸. 바로 갯벌인데요. 지난 7월에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야, 그랬군요. 7월. 뭐 다른 것들 신경 쓰시다 아마 이 소식 놓치신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갯벌이 사실은 참 아름답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의 황홀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갯벌인데요.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제 중국 푸저우에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네. 열어서 한국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등재된 방식이나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측면은 좀 자세히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 갯벌은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의 신안갯벌과 보성 벌금이 순천만 갯벌입니다. 진짜 유명한 곳인데 그렇죠. 다.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던 맞아요. 갯벌 전 지역인 가본 것 데도 같아요. 있고요. 네, 네. 맞아요. 보성과 순천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4개의 갯벌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3개의 광역지자체와 5개의 기초지자체에 걸쳐서 분포된 넓은 5개의 갯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등재된 갯벌을 포함해서 뭐 예전에 석굴암이나 불국사 종묘, 뭐 제주 화산섬, 용안동물 등 이런 이제 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 갯벌을 포함해서 모두 15개소의 세계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데요. 어쨌든 이게 근데 무엇보다 뭐 자연유산으로서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환경으로서 맞습니다. 자연으로서의 가치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예. 그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그리고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등재를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자연유산으로 갯벌을 특히 또 네. 우리나라 한국에 그 갯벌을 등재했다는 소식은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국 갯벌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안에 좀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서 보죠. 네. 예. 제가 또 이렇게 마치 갯벌에 가신 것처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기대해 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모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갯벌에 굉장히 많은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뭐 갯벌 뭐 많이 가보시진 않으셨겠지만 가보게 된다면 네. 막 개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럴 텐데 맞아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갯벌은 조류나 강에 의해서 진흙이 쌓인 해안 습지를 뜻합니다. 이 습지가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다의 가장 밑바닥이 썰물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이제 바다 밑바닥에 쌓여있던 오염 퇴적물이 태양빛에 의해서 소독되어가지고 그렇군요. 바닷물을 정화하는 작용까지 해주고요. 또 자연적인 댐의 역할을 합니다. 강물이 넘치면 강물을 흡수해서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바다에서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도 갯벌이 또 완충 역할을 해줘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육지까지 피해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스펀지 같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화 적용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 콩팥이라고 불릴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기후 위기랑 또 관련이 있는데 지난 7월에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이 탄소를 약 1,300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고 네. 연간의 이산화탄소 양만 해도 26만 톤 정도를 흡수를 하는데 이 양으로 따지자면 승용차 11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탄소 양이랑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탄소를 저희가 탈탄소 네. 뭐 얘기하는 거 흡수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갯벌이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11만 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또 1년 동안 내뿜는 양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와. 그 우리나라 갯벌에 생명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예.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해서 식물 164종, 또 동물은 또 687종의 서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만 해도 그중에 전 세계 47%의 주요 서식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한국 갯벌이 전 세계로 철새가 뻗어나가는 데에 잠시 쉬어가는 역할도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도 여기에 굉장히 많군요. 저희는 뭐 해조류들이 네네네. 많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땅이 부족하다 지금 뭐 부동산 얘기 뭐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 그러면서 자연을 자꾸 파괴하기 네, 시작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갯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지도가 계속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지도를 변경할 정도의 엄청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죠. 또 갯벌이 수심이 얕고 바닥 경사가 또 완만해가지고 손쉽게 뚝을 쌓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는 매립 대상에 놓여 왔었거든요.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간척의 역사라고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고려 시대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일제강점기 여기까지 거쳐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제 정말 대규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자연을 파괴할 정도로 매립이 시작된 거는 1970년대 이후입니다. 70년대 이후. 네, 간척 사업의 공사 방식이 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해 입구를 절단을 하거나 먼 바다에 대규모 방조제를 쌓아서 갯벌을 포함한 바다를 통째로 매립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간척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다라고 여러 차례 환경단체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매립된 갯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김포 매립지가 된 김포 갯벌도 있고요. 서산 AB 지구의 천수만 갯벌, 또 시화호가 된 시흥 화성 갯벌도 있고요. 인천 국제공항이 되었죠. 영종 용유도 갯벌도 있고 또 현재 새만금으로 불리는 만경 동진강 갯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후에 말씀드렸던 갯벌은 이미 사라진 갯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신도시, 또 다른 공항, 그러니까요. 매립지. 지금 다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곳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갯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간척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우리나라 갯벌만 추정을 좀 해보면 또 과거로부터 있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이 현재 대략 한 50% 정도의 갯벌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요? 네. 50%는 이미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없어진 상황인 거죠. 네, 참 씁쓸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 이제 또 이게 이번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있어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등재됐을 때 한국 갯벌이 서남부 쪽에만 좀 집중되어 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더 위쪽으로도 더 많이 남아 더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갯벌들이 있는데 좀 서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등재 자체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서해 전역에 걸쳐서 또 아름답고 멋스러운 우리나라 갯벌이 2,3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긴 갯벌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서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또 국제 연대로도 바라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국제 협력으로도 바라봐야 될 문제가 한반도 전체로만 봤을 때도 북한에도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이어가지고 북한 서해안도 동일한 면적의 갯벌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쭉 가다 보면 황해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까지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갯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총 갯벌의 양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와도 견줘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갯벌인데 이게 정말 북한이나 또 중국과도 이렇게 국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이런 갯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이런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새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오르게 된 우리의 아름다운 갯벌 이야기 그리고 갯벌의 중요성 저희가 같이 다뤄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